코로나19 사칭하는 사기범죄, 속지 않는 방법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은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학교 및 어린이집, 직장에 가는 대신 집에서 보육을 하거나 근무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대폭 늘어나게 된 것인데요. 어르신들 역시 노인정이나 사교 모임 등을 가지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나 신문기사, 정부에서 보내주는 재난문자 등을 보며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고 확진자가 머문 곳에는 최대한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난 상황을 악용해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해 사기를 치는 범죄자들인데요. 오늘은 코로나19를 사칭한 사기범죄 유형들과 속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스미싱 및 대출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된 스미싱 문자를 보낸 건수가 약 1만여 건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마스크를 무료로 나누어 준다던가 코로나로 택배 배송이 지연된다는 등의 제목으로 유인한 후 특정 앱을 깔게 하여 개인정보를 빼가거나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4월 8일 금융감독원에서는 코로나19를 사칭한 대출 관련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어났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정부 지원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의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이고 상환 자금을 챙긴 사례가 7건, 신용등급 상환 및 대출 작업 비용 명목으로 자금 이체를 요구한 사례는 2건이었습니다. 게다가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접근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고 수천만 원을 챙긴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악용한 보이스피싱 유형 3가지, 재난문자 사칭, 질병관리본부장 사칭, 금융기관 사칭. 이러한 코로나19를 사칭하는 범죄는 누구나 당하기 쉽지만 유형을 잘 알고 있으면 쉽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코로나19를 악용해 흔하게 사용하는 수법들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유형은 재난문자를 사칭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입니다. 60대 A씨는 며칠 전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확인이라는 제목의 문자를 받게 되었는데요. 공공기관에서 보낸 안전문자라고 생각한 A씨는 문자에 나온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였습니다. 그런데 악성 앱이 깔려 개인정보가 유출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를 사칭한 사기 집단의 스미싱 수법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 유형은 코로나19 질병본부 관리자를 사칭해 입원비 입금을 유도한 경우입니다. 60대 B씨는 얼마 전 질병관리본부 사무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요. 전화를 한 이 남성은 B씨에게 최근 병원에 들렸던 적이 있지 않은지 물었고 B씨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때 남성은 검진 결과 코로나 보균자로 나왔다며 의료시설 입원을 위해 돈을 입금하라고 하였는데요. 입금하지 않으면 방역조치 거부로 고소당할 것이라고 하자 당황한 B씨는 돈을 빌리기 위해 자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B씨의 자녀는 보이스피싱 같다는 생각이 들어 송금을 하지 말라고 하였고 덕분에 사기를 막을 수 있었죠. 세 번째 유형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계좌 송금을 유도한 경우입니다. 자영업자인 C씨는 얼마 전 신용대출을 은행에서 받았는데 코로나19로 가게 운영이 힘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은행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직원이라는 사람은 본인 은행에서 더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기존 대출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대출금 일부를 본인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C씨는 이상하게 여겨 은행에 문의했고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조작단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진자를 사칭하며 돈을 요구하는 수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은 확진자인데 당신 식당에 갔었다면서 이를 알리고 싶지 않다면 돈을 보내라고 협박하는 식입니다. 코로나19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단, 처벌 수위 더 높여야 한다.
이러한 범죄 조직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시민들 대부분들이 범죄자들에 대해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었는데요. 코로나로 돈을 벌려는 이들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국가가 위기인데 저런 건 사람도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사형시켜야 한다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코로나19 사칭, 속지 않으려면 인터넷 주소 클릭하지 말 것. 그렇다면 이러한 코로나19를 사칭하는 사기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문자 메시지의 경우 인터넷 주소는 되도록 클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자들은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확진자 동선 혹은 확진자 현황 등의 제목으로 메시지를 보내는데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깔려 개인정보가 누출되므로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뒤늦게 알았다면 은행의 지연이체 신청, 해외 IP 차단 서비스 신청. 또한 돈을 송금한 후 보이스피싱임을 늦게 깨달았다면 해당 은행에 연락하여 지연이체를 신청하거나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로 인해 돈이 송금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해외 IP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 현금 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점점 교묘한 수법으로 진화해가는 보이스피싱. 코로나19를 사칭해 선량한 시민들을 속이는 수법들은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살펴본 유형들을 잊지 말고 잘 기억하여 범죄 집단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